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지부 국감이지만 증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증인 혹은 증인 신청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련해서는 기획단이 있었고 우리 당에서는 당과 정부와의 협의체를 7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2차례 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또 증인들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국민의 보장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장성이 64% 정도 된다고 하지만 OECD 80% 정도 되죠. 그래서 보장성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고 또 국민 의료비가 높아지고 또 특히 노인 의료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건보료를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부과해서 건보를 적절하게 재정을 유지하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국민이 수용 가능하고 또 내시는 분이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수용 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당정 협의체에서도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전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형평성, 또 직전 가입자에서도 보수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때 형평성이 있는지, 또 피부양자가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 이런 부분의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역 가입자에게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간의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었던 것에 대한 문제, 또 소득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공제를 해줄 거냐, 여러 가지 쟁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획단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하였지만은 2015년 기준으로 전 가입자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최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의 수정된 안이나 검토안을 여러 각도로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부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후퇴된 안이 나오는 건 아니냐. 오히려 원래 목적에 수용 가능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아니라 특정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런 우려나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협의체에서 당과 정부와 전문가 간에 협의할 때는 국민이 우려하는 의심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국민이 수용 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당당하게 다만 의혹이 없도록 최대한 형평성 있고 수용 가능한 안을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하되 너무 늦지 않게 또 준비를 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사항을. 예. 그리고 두 번째 제대열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부탁이 아니라 복지부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가족 제대열 관련해서 유효성 문제가 언론에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또 증인 신청을 하셨는데 마침 증인이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제대열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죠. 기증제대열과 가족제대열이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런데 가족제대열의 유효성 문제가 제기된 게 가족제대열이 난치성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용 확률도 낮다. 보관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사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상으로 기증제대열과 가족제대열은 다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가족제대열이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증제대열이 있는데도 필요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가족제대열이 기증제대열에 비해서 가족 혹은 본인의 걸 쓰다 보니까 생착 능력이 좋고 부작용이 적어서 활용 범위가 넓다라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증제대열이 공공적으로 물론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또 가족제대열을 선호하는 또 일부 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했고 해외 사례는 그럼 기증제대열만 있냐 이렇게 보니까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다 가족제대열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재대열과 기증재대열 이외에 공유재대열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근데 공유재대열은 그 비용 부담은 적지만 소유권이 회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재대열이라는 게 인체 조직의 일부인데 돈을 받고 그 재대열을 파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어찌 보면 이게 불법인 사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국민에게 잘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 재대열과 지금 기증 재대열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그 불법적인 요소가 좀 있을 수 있었던 공유 재대열 문제는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재대열이 그 지금 재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기증 재대열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 돈을 안 내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가족 재대열은 이제 비용을 가지고 이제 맡겨서 본인이 이용하는 건데 그 가족 재대열과 같이 본인 부담을 해서 나중에 이용해야 하는 사람과 또 기증 재대열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간에 또 그 의식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에게 안내를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증 재대열도 충분히 안내를 하고 또 가족 재대열에게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또 여러 가지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족 재대열 문제가 있나 해서 해외 사례랑 비교를 해보니까 현재 아주 드러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서 관리는 복지부가 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